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은 그동안 개발해오던 K-11 복합소총의 개발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K-11 복합소총은 현재까지 개념만 있었을 뿐 아직 실전 배치된 것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새로운 무기체계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무기를 순수 국산 기술로 개발하려 하였으나 약실 폭발 사건이 발생하면서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K-11의 개발이 중단됨에 따라 새로운 화력 지원 체계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의 전투는 게릴라전이나 시가전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두꺼운 벽을 관통할 수 있는 대구경 지원화기가 전 세계적인 표준 무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선진국인 독일에서 개발한 새로운 지원화기는 엔비디에이사가 개발한 인포서입니다. 독일은 오랜 연구 끝에 저격병이나 중기관총의 교전거리 밖에서도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이 직선으로만 날아가는 무유도 로켓은 충분한 명중률을 보장하지 못하므로 유도 기능을 갖춘 미사일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러한 유도 로켓으로는 미국에서 이미 개발된 제블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블린은 발사기와 미사일을 합쳐 무게가 22kg이었고 여기에 부수 장비까지 더하면 25kg이 넘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2명이 운용해야 했으며 미사일의 한 발당 가격도 1억 원이 넘어 병사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부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장하면서도 무게가 가볍고 가격이 저렴한 지원화기의 필요성을 느낀 것입니다. 2018년에 체계 개발이 완료된 인포선은 미사일과 발사기의 중량을 합쳐도 12kg을 넘지 않아 제블린에 비해서 절반 정도의 무게를 자랑하며 최대 3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꺼운 벽을 뚫고 들어가 폭발해 건물 안의 적을 제거하는 지연신관과 공중에서 폭발의 살상 반경을 넓히는 공중폭발 신관이 있어 다양한 전장 상황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사용하는 지원화기는 AT-4CS-RS입니다. 이 지원화기는 미사일이 유도되지 않으며 사거리가 400m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에게 이 무기가 선택된 이유는 바로 발사 시 후폭풍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여러 실전 경험을 통해 대전차 로켓이 지원화기로서 우수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사격 시 발생하는 엄청난 후폭풍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보통은 후방에 15m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어야만 사격이 가능했는데 이것은 사수가 노출된 상태에서만 사격할 수 있다는 것이었고 긴급한 상황에서 충분한 후방 여유 없이 사격하다가 후폭풍으로 인해 아군이 부상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후폭풍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카운터매스 기술입니다. 포탄이 발사되는 순간 호미에 동일한 중량의 물체를 사출시켜 양자의 반동을 서로 상쇄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카운터매스 기술을 갖추게 되면 후폭풍에 대한 걱정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건물 안에서 사수가 자신을 은폐한 상태에서도 사격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사수와 주변 아군의 생존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일반적으로 후방으로 발사되는 물체로 플라스틱 조각을 많이 사용하는데 AT-4CS-RS는 특이하게 소금물을 사용합니다. 소금물은 동일 부피에서도 비중이 높아져 중량이 커지고 무엇보다 인체에 무해합니다. 특히 기존에 널리 사용되던 플라스틱 카운터매스보다 훨씬 안전하고 열방출도 없기 때문에 적에게 노출될 확률도 적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은 앞으로 50만의 병력을 40만 명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따라서 분대 인원도 10명에서 8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인원이 줄어든 상태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화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원화기는 반드시 필요한 무기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2014년 새로운 지원화기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국방부가 요구한 성능 조건은 무게가 가볍고 가격이 저렴하며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충분한 관통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능 요구 조건을 모두 갖추기 위해서는 기술적 어려움이 있으며 거기다가 후폭풍을 없애는 카운터매스 기술까지 들어가면 개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결국 무언가는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전쟁 발발 시 우리나라 보병이 북한의 전차를 만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압도적인 공군력으로 인해 제공권은 전쟁 초기부터 장악될 것이고 수많은 전차와 포병 화력이 있어 보병이 전차를 만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원화기의 목표에서 전차를 포기하고
기타 차량이나 건물 파괴를 목표로 한다면 무게가 가벼우면서도 가격이 저렴하고 카운터매스 기술까지 있는 지원 화기의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으로 현재 전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을 파괴할 수 있는 형궁이 보병대대에 배치될 예정이고, 앞으로는 무인기를 이용한 대전차 무기가 개발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의 보병의 분대 화력이 북한군의 분대 화력에 비해 부족하다고 평가되는 상황에서 우수한 지원화기가 하루빨리 개발되어 일선 부대에 배치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밀리터리 뉴스였습니다.